암 환자의 서포티브 케어를 1, 2로 나누어서 1편에서는 감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우선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양내과 환자의 감염의 원인균 중에 가장 흔한 원인균, 첫 번째 박테리아 중에는 이콜라이, 슈도모나스, 클랩시엘라, 특히 슈도모나스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염 균주이기 때문에 슈도모나스를 특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펑거스는 캔디다 아스퍼질루스, 바이러스는 헐페스 바이러스 종류들 HSV라든지 바리셀라 조스터, CMV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 원칙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슈도모나스를 커버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티 슈도모날 이펙트가 있는 타조박탐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되겠고요. 한 2, 3일 항생제를 투여하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감염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높은 항생제인 메로페넴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 3일 기다렸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감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람 파지티브 감염을 의심을 해서 여기에 이제 테이코플라닌을 애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람 네거티브, 그람 파지티브 두 개 다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기간이 일주일 이상 이런 항생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혹시 펑거스가 아닌가 해서 이제 엔티펑가를 애드를 하게 됩니다. 이번 환자에서는 엠피리칼 브로드 스펙트럼 엔티바이오틱스를 처음부터 사용한다라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이때 말씀드렸듯이 엔티 슈도모날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 세페핌, 카바페넴, 특히 타조박탐을 우선시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 도중에 에이티피칼 뉴모니아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 플로로퀴놀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타조박탐, 그럼 네거티브 감염을 처음에 생각해서 항생제를 투여를 하지만 그람 파지티브인 인펙션을 의심하는 경우에 테이코를 처음부터 애드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테이코를 애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환자가 구내염이 심한 경우에 카테타 관련된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그람 파지티브 감염 세균이 얼마 전에 동정된 적이 있다든지 또는 저혈압 또는 심혈관계 손상이 의심이 되면 굉장히 시비어한 인펙션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다. 즉 그람 파지티브 감염이 동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람 파지티브를 커버할 수 있는 테이코플라닌을 애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컬처 결과에 따라서 항생제를 변경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MRSA 균이 나오면 방코마이신 또는 리네졸리드를 투여를 해야 되고요. ESBL 균이 나오면 카바페넴으로 바꿔야 되고, KPC 즉 카바페넴 레지스턴스 균이 나오면 티제사이클린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경험적인 엔티펑갈 테라피를 해야 되는 경우, 발열이 이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지속이 되면 캔디다 인펙션을 커버하는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보리코나졸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치료는 바이럴 인펙션 증거가 있을 때에만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게 암 환자가 뉴모니아가 생겼는데요. 인터스티셜 패턴의 뉴모니아이고 굉장히 very sick 할 때 굉장히 심하게 뉴모니아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에 저희가 쓰게 되는 항생제, 슈도모나스를 커버하는 항생제 플러스 PCP를 커버하는 항생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PCP를 커버하는 항생제는 셉트린 PO 제제와 이제 코트림 IV 제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성분은 똑같습니다. 트리메토프림이라는 게 그 핵심이 되는 성분이 되겠고요. 20mg per kg를 쓰는데 4번에 나눠서 쓰게 됩니다. 이걸 며칠간을 쓰느냐, 이게 이제 교과서에는 한 3주간 정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모니아가 굉장히 심하고 하이폭시아가 나타나는 경우는 IV 스테로이드 메틸프레드니솔론을 kg당 1mg 정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PCP 균 검사, 즉 뉴모시스티스 카리니아이 PCR 스페툼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바이럴 뉴모니아 검사들, 이런 검사들에서 대개 PCP 뉴모니아 검사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포지티브로 나오게 되면
셉트린을 지속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PCP균이 네거티브가 나왔고 대신에 CMV균이 포지티브가 나오면 셉트린을 중단을 하고 CMV를 치료하는 겐사이클로비어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증상이든 처음에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의 평가는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PQRST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P는 통증의 위치, 포지션, Q는 통증의 성격, 퀄리티. 이게 그 퀄리티가 중요한데요. 이게 과연 암성 통증인지, 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복통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암성 통증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intestinal obstruction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피지컬 이그잼을 해보고요. 뭐 텐더니스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뭐 장음도 들어봐야 되겠고, 배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 통증이 과연 암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통증인지 아니면 폐색에 의한 통증인지 그런 걸 감별해야지만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느냐 마느냐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암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 중에 신경병증 통증, 뉴로패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를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경병증 통증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PQR, 그 다음에 relieving, 어떤 완화 요인 또는 악화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PQRS, severity는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통증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0부터 10점까지 나타내는 이제 NRS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 time, 언제 시작이 되느냐, 시간적인 양상을 보게 되겠고요. 이런 평가를 끝내면 통증 치료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방형 약물을 투약을 하게 되면 그 서방형 약물은 대개 12시간에서 또는 24시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통증 지속 시간이 길고요. 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때쯤 또 다른 서방형 제제를 이렇게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형 제제는 타진, 저니스타, 제일 흔히 쓰는 게 이제 타진이 되겠죠. 근데 이런 서방형 제제를 쓰는 도중에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돌발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돌발 통증은 이 서방형 약물을 무조건 용량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돌발 통증에 대한 속효성 진통제를 투약을 하게 됩니다. 아이알코돈, 인스타닐, 앱스트랄, 이런 약제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암 환자들한테 웬만하면 데메롤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데메롤은 굉장히 쇼덱팅, 굉장히 강한 쇼덱팅의 약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한 10분, 15분만 딱 참고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이 데메롤이 이펙트가 있는 거지, 이런 암 환자의 어떤 지속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데메롤은 절대 쓰지 않는 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조절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오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오피오이드를 현재 복용하고 있는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오이드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는 마일드 페인인 경우에 바스 스코어가 1부터 4까지 울트라셋 세미 ER 또는 이제 마이폴, 이렇게 이제 투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폴은 크게는 6캡슐까지 하루에 투약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moderate to severe pain, 5점에서 10점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IV 몰핀을 쓰게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IV 몰핀은 1에서 5mg을 처음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는 4 내지 5mg을 투약을 합니다. 몸무게가 뭐 60kg 또는 50kg 정도로 조금 적은 편인 경우는 이제 3mg을 쓸 수가 있겠고요. 60kg이 넘어가는 비교적 몸무게 많이 나가는 환자들은 이제 5mg 쓰셔도 되고, 조금 더 사실은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15분 후에 통증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전히 통증이 7에서 10점으로 굉장히 높으면 투여 용량을 2배를 하게 됩니다. 즉 3ml를 썼으면 8ml를 써봅니다. 스코어가 4에서 6점으로 조금 이제 중등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면 이 같은 용량 3ml를 썼으면 또 3ml를 다시 반복 투여를 해봅니다. 통증이 3점 이하로 감소되어 있으면 2 내지 3시간 후에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는
보통은 이제 4시간 후에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핀을 한번 투약을 하고 통증 평가를 해봤더니 통증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4시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통증을 호소하면 다시 5점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면 몰핀을 4 내지 5mg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시간 간격으로 통증을 평가를 하고 몰핀을 IV 제제로 계속해서 투약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몰핀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총 들어간 IV 몰핀 용량에 따라서 이제 타진으로 용량을 계산해서 메인터넌스 테라피로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피오이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투약하는 방법이고, 이제 이미 오피오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PRN 통증 조절, 하루 사용하고 있는 통증 제제 타진 같은 경우에 그 용량의 약 10에서 20% 정도를 PRN 용량으로 투약을 한다. 어떤 약을 주느냐? 속효성 진통제들, 가령 앱스타닐, 앱스트랄 또는 아이알코돈, 그다음 인스타닐 스프레이, 이런 3가지 약제가 현재 사용 가능한 속효성 진통제입니다. 이러한 약제들을 투약을 하는데 용량을 그 환자의 하루 들어가는 지속성 진통제의 10에서 20%를 투약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4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한테 통증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이 약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하루 동안 사용한 돌발성 통증 제제 총 용량의 50 내지 100%를 다음날 서방형 제제 용량으로 다시 올려줄 수 있습니다. 한 50% 정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증 조절 방법은 몰핀 타이트레이션 방법 플로우 차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인데요. PO 제제 속효성 경구용 몰핀인 경우, 그 다음 주사용 몰핀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 로테이션 가이드라인.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환자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IV 몰핀으로 환자의 통증을 일단 컨트롤을 하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IV 몰핀을 가지고 퇴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핀을 경구용 몰핀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붙이는 패치로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을 하고 나서 퇴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동등 용량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방법은 오피오이드 캘큘레이터 앱이 있는데요. 암성 통증 조절이라고 하는 이런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용량을 컨버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오피오이드의 종류, 몰핀, 옥시코돈, 하이드로몰폰,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주사, 피하주사, 경구, 이렇게 지금 2가지 투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IV 몰핀 10mg은 경구 제제로 하면 30mg 하고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equivalent dose, 3배의 용량을 투여하면 똑같다. 그 다음에 몰핀과 옥시코돈, 오코돈이죠. 옥시코돈은 IV 제제로 쓸 때는 용량이 차이가 없고 똑같고요. 옥시코돈을 10mg을 쓰게 되면 경구용 제제, 즉 타진으로 바꾸려면 15에서 20mg, 즉 한 2배 정도 20mg을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이드로몰폰은 1.5mg, 몰핀 10mg이 하이드로몰폰 1.5mg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이제 하이드로몰폰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히 쓰지는 않기 때문에 몰핀과 옥시코돈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펜타닐 패치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경구용 약을 먹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펜타닐 패치로 바꿔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IV 몰핀의 용량, 그 다음에 펜타닐 패치의 용량입니다. 자, IV 몰핀을 하루에 10mg을 쓰는 환자는 펜타닐 패치 12 마이크로그램 per hour, 몰핀을 20mg 쓰는 경우는 25, 40mg 쓰는 경우는 50, 60mg 쓰는 경우에 75, 80mg 쓰는 경우에 100 마이크로그램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사실은 다 외우기는 쉽지 않지만 러프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이 IV 몰핀의 숫자, 요 용량보다
조금 더 높은 용량의 그 단위를 생각하시면 펜타닐 패치의 용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ml이기 때문에 12ml. 예를 들어서 40ml면 50ml. 그래서 약제 변경 중에 통증 어세스먼트는 대개 2 또는 4시간 간격으로 하고요. 브레이크스루 페인이 있으면은 조절을 해줘야 되고, 오버시데이션이 되는 경우는 타이트레이션 속도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PRN 투여하는 용량을 고려해서 다음 도싱을 결정을 하고 증량을 하거나 감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IV 제제에서 PO 또는 패치로 전환할 때 퇴원 최소 2일 전부터 변경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퇴원하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변경을 하게 되면 환자가 충분하게 용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다시 통증으로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오피오이드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IV 몰핀 하루에 20mg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퇴원을 시키는데 타진으로 바꾸는 경우에 일단 IV 몰핀 20mg은 타진 40mg이 동등 용량이기 때문에 20mg에서 25% 감량한 용량인 30ml에서 스타팅을 합니다. 그래서 타진 15mg BID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타진을 15mg 투여한 후에 2시간이 지나 IV 몰핀을 25% 감량을 하고 4시간 간격으로 해서 계속 25% 감량을 합니다. 중간에 브레이크스루 페인이 있으면 IR 코돈을 5mg 투약을 하는데 이 IR 코돈 5mg은요 토탈 IV 몰핀 도스의 10에서 15%에 해당되는 용량입니다. PRN으로 조절하고 통증 지속 시에 IV 몰핀 줄이는 시간 간격을 늘려야 되고, 오버도스로 인해서 졸린 증상이 발생하면 IV 몰핀을 중단을 하거나 빨리 감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PRN 투여 용량을 고려해서 타진 용량을 재조정을 하고, 가령 예를 들자면 타진 15mg BID로 조정을 했는데 PRN을 IR 코돈으로 3, 4회 이상 조정이 이제 추가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면 타진 15mg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다음 용량인 타진 20mg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타진으로 바꾸는 경우, 두 번째 펜타닐 패치로 바꾸는 경우, IV 몰핀 20mg은 동등 용량이 펜타닐로 치면 25mcg, 25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펜타닐 패치를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한 4 내지 6시간 후, 즉 IV 몰핀 25% 감량을 하고요. 4시간 간격으로 계속 25%씩 감량합니다. 중간에 브레이크스루 페인이 있으면 인스타닐 네이잘 스프레이, 이거는 이제 펜타닐 제제인 네이잘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패치와 똑같은 제제인 이런 이제 네이잘 스프레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 지속이 되면 IV 몰핀 줄이는 시간 간격을 늘리고, 오버도스가 있으면 졸린 증상이 발생하면 IV 몰핀을 중단 또는 빨리 감량해야 되겠습니다. PRN 투여 용량을 고려해서 패치 용량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부작용은 변비, 진정, 즉 졸림, 구역구토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호흡억제, 배뇨장애 이러한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먼저 제목을 쭉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있는 환자가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혹시 마약성 진통제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마약성 진통제는 이 장관의 연동운동을 억제하고 항문 괄약근을 수축을 시켜서 변비를 초래합니다. 근데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변비는요, 톨러런스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다가 나중에는 적응이 되면 괜찮겠나 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방적으로 대변 완화제를 투여를 하는데, 자,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주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이제 타진은 옥시코돈 플러스 날록손으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날록손이 이런 기량작용을 하므로 변비약을 같이 꼭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타진을 쓰는 도중에도 변비가 생기는 환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작용.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을 시작할 때 또는 용량을 올릴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구역구토 역시 진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마약성 진통제 초기 또는 증량할 때 나타나기가 쉽고요. 이거는 이제 톨러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적응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심하면 다른 항구토제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약제로 바꾸거나 항구토제를 투약을 해야 됩니다. 호흡 억제는 굉장히 이제 응급 상황인데요. 이제 정맥 주사를 급속하게 투약을 하는 경우에 통증이 소실되면서 갑자기 호흡 억제가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마약성 진통제 자체의 어떤 이펙트도 있을 수 있지만, 호흡을 억제하는 이펙트도 있을 수 있지만, 통증 자체가 호흡 억제를 기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확 소실이 되면서 호흡 억제가 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몰핀을 빨리 중단해야 되겠고, 기도 확보를 하고 날록손을 1앰프를 투약을 합니다. 생리식염수 10ml에 빨리 믹스를 해가지고 투약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날록손을 한번 주고 나면 환자가 깨는지 안 깨는지를 반드시 보고요. 호흡이 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투약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록손을 딱 투약을 하고 나서 계속 기다릴 게 아니고 1분까지 기다려보고 회복이 안 되면 바로 이제 두 번째 용량을 투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오이드의 반감기가 날록손보다는 길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0.8mg을 250ml 5% DW 혼합해서 지속 주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뇨장애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발생할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진통제로 바꾸거나 또는 알파 차단제를 추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증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